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건강한 치아를 20개 이상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의 리빙헬 치과병원 병원장 김현철입니다. 오늘은 장애인 치과 진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체적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환자가 진료를 위해서 치과 병원에 간다, 이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주위 병원을 찾아보니까 장애인 치료를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병원이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 이런 현실을 어렵게 만듭니다. 게다가 장애인 환자들이 대부분 자기의 치아를 스스로 관리하는 구강위생 관리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어렵기 때문에 평생에 치주질환이나 치아후식장 같은 구강질환을 안고 살아가고 계신 분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환자와 보호자분들께 다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애자 치과 진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장애인 환자의 구강질환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가 있어서 몸의 다른 부위에 있는 경우, 또 구강 내에 선천성 장애가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외상이나 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서 후에 생긴 것, 또 노화에 의해서 생긴 후천적인 장애 환자도 계시거든요. 이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입안에 생기는 질환의 양태는 살짝 다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 두 가지는 다 구강위생 관리가 없다 그러면 동일한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주질환이 심해지거나 치근 부리에 우식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들이 문제가 되게 되면 결국 적절한 시기에 또 치료를 놓치게 되면 이 치아들을 뽑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입안에 남는 치아의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된 게 장애인 환자의 관리가 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장애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기능이 없어지니까. 그것과 동반돼서 턱관절 질환이 또 생깁니다. 이렇게 되니까 먹을 수 없게 돼서 전신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까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치과에 진료를 위해서 가시게 되면 대부분 환자분들이 가시잖아요. 환자가 협조가 되면 환자랑, 안 되면 보호자랑 상담을 해서 구강의 건강이 어떤지, 전신적인 건강은 어떤지, 그리고 다른 질환으로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이 정보를 들은 후에 구강 내 검진을 시작하거나 필요에 따라서는 구강 내 사진을 촬영해서 진단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또 구강 방사선 촬영, 파노라마 같은 구의 방사선 촬영을 시행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검사를 같이 해서 치료 계획을 세운 후에 환자나 보호자와 재상담을 시행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장애인 치과 진료는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다수의 장애인 환자는 일반적인 치과 치료에는 협력이 가능합니다. 왜? 충분히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체 장애인 환자 중에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높은 분이 계세요. 치과에서 나는 기계 소리가 정말 민감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또 치과 의자에 앉기조차도 싫어하시고요. 누워서 입을 벌릴 때 정말 온몸을 사용해서 저항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치과 진료상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인 환자라고 저희는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 경우에는 일반적인 치료로 치료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조그만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억제장치를 이용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그 상태에서 치료해서 좋아지면 그 어린 장애인 환자는 그 다음부터 행복한 거거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화 진정요법 같은 중등도 진정법, 또는 전신마취는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해당되는 깊은 진정법, 그리고 전신마취 등을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신마취를 전문으로 한 마취과 선생님들은요, 심진정, 깊은 진정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환자를 보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인튜베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튜브를 이 폐 있는 쪽에다 집어넣어서 하는 전신 마취를 더 추천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료를 할 때는 조금 특별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심장의 기능을 보는 심전도, 폐를 보는 폐 방사선 사진을 꼭 촬영하고 안전을 위해서 진료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한번 가족분들도 주위에 계신 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자가 협조가 얻어져야 되는데 이 환자가 협조가 얻어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병원에 그냥 데리고 가서 익숙치도 않은 기구를 입안에 의사가 넣고 익숙치도 않은 의료진이 한다면 장애인 환자는 대부분이 거절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하게 거절이 되면 그 환자는 치과에 다시는 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익숙한 칫솔이나 환자가 쓰는 작은 수저들을, 만일에 큰 수저만 썼으면 작은 수저를 식사할 때 좀 사용하게 한 다음에 그걸 보호자분이 입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넣어보냐면 환자를 눕힙니다. 소파 같은데, 바닥에. 그리고 어머님이나 다른 아버님이나 형제 누가 그 칫솔을 입안에 넣어보는 거예요. 작은 찻수저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환자의 반응도를 봅니다. 그런데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믿는 가족이에요. 반응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기구를 넣은 다음에 입을 개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다물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개구 상태를 꼭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 기구를 조금씩 앞뒤로 이동해 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는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면 환자는 보호자분에 의해서 앞으로 갈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거부 반응이 감소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떨까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일반 우리가 치과 치료를 하는 비장애인의 치료, 협조가 되는 장애인 치료보다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료를 받는 걸 도와주시는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 빨리 치료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치과에 오는 모든 환자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한 번에 많은 치료를 해주세요. 그런데 만일에 장애인 환자에게 이런 치료를 한다 그러면 진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환자가 지쳐버리면 환자는 다시는 치과에 가고 싶은 생각이 당분간은 안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에 한 번에 많은 진료를 하는 것보다 환자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가벼운 검진, 간단한 치료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환자가 치과와 치과의 분위기 그리고 치료를 하는 의사와 직원들의 익숙함 이런 게 얻어지게 된다면 치과 치료에 대한 두려움이나 심리적 부담은 현저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가 여유를 갖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 여유를 갖고 치료를 하게 되면 다음부터 이 환자분은 치과에 오면 자기가 성큼 예전에 앉았던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그런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엔 그 방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훈련, 보호자에 의한 반복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치과에 가도 될 것 같아 할 때 병원에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검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약속을 어기면 안 돼요. 오늘은 병원에 가서 검진만 한다. 얘기를 진짜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오시면 치료하지 않습니다. 검진만 합니다. 치료 계획만 생깁니다. 그리고 손도 한번 만져보고요. 이렇게 해서 친밀감이 먼저 얻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저희
의료진이 생각하는 잘못된 편견이 하나 좀 있습니다. 장애인 환자는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 그래서 진료를 할 때는 전신마취해서 환자를 진료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그 전신마취 치료를 받은 환자는 입안이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치료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환자에게도 이런 편견을 가진 치료 방법에 설정을 하지 말고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환자에게 반복적인 교육 그리고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말로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가장 좋은 치과의 건강관리 방법은 뭘까요? 정기적인 치과검진 관리입니다. 큰 병이 되기 전에 사전에 빨리 예방하는 거예요. 어떤 질환이 보이면 조기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가 느끼는 통증이 있는 치료라는 건 없어요. 근데 많이 심해져서 나빠지니까 마취 주사도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아픈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환자는 치과에서 점점 멀어지는 두려움의 대상인 치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보호자분이 조금만 일찍 움직이셔서 환자가 병원에 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 이런 여건을 가진 병원에서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치과를 찾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구강 장애 환자를 보는 진료시설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서 갈 수 있는데 여기는 대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환자가 밀려 있다고 합니다. 또 성동구에 있는 서울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되게 비슷한 환경이에요. 하지만 일단 연락을 해보시고 되면 이것도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22일 날 스마일 재단이라는 게 생겼는데 처음으로 생긴 비영리 단체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을 많이 짰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처럼 이곳에 등록을 하게 되면 이 홈페이지에 주소가 나와요. 전국에 400여 개, 전체 치과 숫자에 비하면 아주 적지만 혹시 주위에 그 치과 이름이 있다 그러면 그 치과를 찾아서 가시면 좋은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속한 리빙헬 치과병원은 통합진료실 장애인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고 있어요. 어떤 연령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아이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잇몸 치료, 충치 치료, 신경 치료, 보철 치료, 임플란트 치료 모두 가능합니다. 단 시간의 여유를 갖고 환자랑 같이 가까워지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진료를 통해서 하는데 정말로 앞에서 말씀드린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 환자라면 말씀드렸던 진정법이나 전신마취 치료를 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올린 것처럼 환자에게 익숙해지고 환자가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자신이 관리하거나 주위에 있는 분이 관리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습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은 장애인 환자가 치과병원에 못 가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1번, 경제적인 이유. 두 번째는 장애를 일으킨 주된 곳을 재활하거나 치료하다 보면 구강위생관리 뭐가 중요해? 그리고 등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 시기를 이게 급하니까 학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구강위생관리나 초기의 치료는 대부분이 보험이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요. 우리가 몰라서 병을 키웠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주기적인 정기적인 구강관리 검진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 환자 중에 일반인입니다. 비장애인입니다.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염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분이 선택한 방법이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달에 한 번씩 구강위생 관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증 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환자 경우에도 정기적인 구강위생 관리를 주기적으로 짧게 하면 큰 돈이 들어가지 않고 환자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제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검진 너무너무 중요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자와 함께 여유롭게 치과 진료를 계획하신다면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과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을 찾는 법 앞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중증구강관리센터가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립장애인 치과병원이 있습니다. 또 스마일 재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400여 개의 치과 이름이 쭉 나와요. 지역별로. 가까운 지역에 가시면 되겠고요. 혹시 찾기가 어려워서 리빙헬 치과병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도 그 분야에 맞춰서 좋은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